수중 운동은 정말 간략하게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치료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자세히 배우면 되고요. 제가 지금 수치료에 대해서, 수중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포인트는 국가고시에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운동 치료에 이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을 정도로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할 테니까 읽어보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특성이 나와요. 부력이라는 게 있죠. 부력은 결국에는 물에 좀 뜨는 거다. 물에 뜨는 거다. 어떻게 뜨느냐? 체중을 지지해줘서 뜨는 거다. 라고 하면 되겠는데, 만약에 서비컬 7 레벨 정도라면 체중의 10%, 그러니까 10%의 무게만 내가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시포이드 프로세스, 칼돌기는 33%, ASIS는 50%의 체중을 물이 지지를 해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잠기면 잠길수록 물에 더 부력이 높게 느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C7 10%, 시포이드 프로세스 33%, ASIS 50%. 이 수치는 좀 외워두고요. 자, 두 번째 특성은 정수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수압은 무엇이냐면 물이 이렇게 물에 한 점이 있으면 물 속에서 이렇게 물 분자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누르는 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앞, 뒤, 좌우, 위아래 모든 방향에서 항상 수직으로 같은 힘의 크기가 미치게 되는 게 정수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수압이 있기 때문에 정수압이 있어서 저항 운동이 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는 점성이 나오고요. 점성, 비스코시티, 점탄성이라고 배웠죠. 우리 스트레칭 기법을 배울 때. 점탄성은 비스코 엘라스티시티인데 비스코시티는 점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점성은 물의 저항 또는 서로 붙어있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 그래서 우리가 운동 치료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움직임에 대한 마찰 저항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저항을 일으키는 물의 성질을 점성이라 한다라고 책에서 나와 있어요. 자, 움직임이 양이 많거나 속도가 빠르면 점성은 증가하고 만약에 물의 온도가 높다면 점성은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표면 장력이 나오네요. 표면 장력은 액체의 표면을 스스로 작게 만들려고 스스로 수축하는 힘의 성질. 과학 시간에 우리 다 배웠죠. 이제 표면 장력은 표면에서만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물속의 움직임은 표면 장력의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대신에 물 표면에 팔다리 움직임이나 도구의 사용은 표면 장력을 증가시킨다는 거. 표면 장력을 증가시킨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 아쿠아 에어로빅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물을 이렇게 치는 동작이 있어요. 이게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뭔가 마찰이 더 생기게 해서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운동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센터 오브 매스, 센터 오브 그래비티에 대해서 좀 전에 배웠죠. 대신에 물이니까 센터 오브는 똑같고요. 여기 보이언시, 부력 중심이라고 하는 게 물에서는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학치사 메디컬 교재에도 실제 사진을 찍어서 정석거 사진을 넣어주셨는데 화살표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키스노코비에 있는 사진으로 간략하게 운동에 대해서는 개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목뼈의 역구품을 증가시킨다는 거. 이렇게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목뼈 역구품인 거 알겠죠? 그리고 팔을 잡고 팔이 이렇게 손이 잡아주고 다리도 잡아서 아코디언처럼 마치 이렇게 당겨주면 몸통 라테랄 플렉션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실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음은 어떤 운동인가 라고 하는 식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당되는 답을 체크하면 되겠고요. 문제 하나만 내볼게요. 각각의 운동에 대해서 어떤 운동인지, 어떤 운동이고 어떤 움직임을 하는 운동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설명을 했으면 자, 요거는 지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제 화살표,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화살표가 반대죠. 그리고 여기에 얘는 저항이라고 표현하는 R이 있죠. 요 R과 화살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개념을 잡고 있으라라고 강조를 하려고 이 운동을 가져왔고요. 자, 뒤에 나와요. 요거는 어깨관절 굽힘을 증가시키는 운동이에요. R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플렉션 방향으로 가는 운동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R이 있다면 어깨 굽힘이 아니라 만약에 요 R이 있다면 어깨 굽힘이 아니라 어깨 펴을 증가시키는 저항 운동.
저항 운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R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라는 거 강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화살표만 있기 때문에 순전히 무릎의 굽힘이구나, 무릎 굽힘을 증가시키는 뭐 ROM 엑서사이즈겠구나, 아니면 스트레칭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 카테고리에는 스트레칭으로 잡아놨는데 어쨌든 무릎 관절을 굽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ROM 운동, 스트레칭 운동을 시키고 있다 라고 개념을 잡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항 운동, 도수 저항 운동은 여기 R이 항상 나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요. 요거는 이쪽으로 밀어주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숄더 플렉션에 대한 저항 운동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손의 방향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폄에 대한 저항 운동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플렉션을 하려고 환자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어깨 관절 굽힘을 위한 근력 강화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거다. 시작 자세 그리고 끝 자세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가쪽 돌린 근력 강화 도수 저항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시작 그리고 여기가 끝이죠. 시작한 상태에서 저항을 주고 바깥으로 돌리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만큼 밖으로 온 모습이죠. 자, 그래서 키스노코이비 사진으로 수중 운동 치료까지 다 마무리해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1학기 사이버 강의 정규 강의가 다 끝나게 됐습니다. 아휴, 진짜 너무 힘들었죠.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힘들었을 거고,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사이버 강의를 열게 되고, 그리고 혼자서 집에서 묵묵히 공부를 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강의가 지금 좀 길어진 것 같아서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시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금